1920년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선 천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우주의 진짜 크기는 무엇인가?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촉발된 이 천문학계의 논쟁은 본격적으로 우리 우주의 진짜 크기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천문학 대논쟁의 주인공은 히버 커티스 그리고 할로우 셰플리였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실 두 사람은 워싱턴을 향하던 기차에서 먼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시 둘은 각자의 전력에 노출될까를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인사 몇 마디만 나누고 곧장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아주 어색한 순간이었을 것 같네요. 대논쟁 당시 많은 천문학자들은 아주 치열하고 격렬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현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모두 젠틀맨이었죠. 토론은 아주 정중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각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닥 임팩트 있는 증거들도 제시되지 않았지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던가요? 결국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천문학 대논쟁은 모든 이들의 예상과 달리 꽤 시시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천문학 대논쟁 그 현장에서 벌어진 격론 그 자체보다는 그 토론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주의 크기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이 천문학계 메인 필드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벌써 대논쟁이 있고 나서 100년 살짝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두 명의 천문학자가 서로의 의견을 아주 격렬하게 주고받는 두 번째 대논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1920년대 시시하게 끝났던 당시의 대논쟁과 달리 이번 대논쟁은 꽤나 실제로 격렬해 보입니다. 21세기 천문학 대논쟁의 주인공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천문학자 아담 리스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의 천문학자 웬디 프리드먼이지요. 참고로 아담 리스는 다른 두 명의 천문학자 브라이언 슈미트와 소울 펄머터와 함께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가속 팽창을 확인하고 암흑 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공로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3인방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리스와 프리드먼은 제임스 웹이 관측한 은하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가속 팽창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던 리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정한 은하들까지의 거리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프리드먼은 최근 동료들과 비밀리에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던 은하들까지의 거리에 심각하고 공통적인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요.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의 공방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싸움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따라서 우리 우주의 운명 그리고 현대 천문학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죠. 우주먼지 현타임즈 최근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천문학 대논쟁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일단 두 천문학자가 왜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갈라져서 논쟁을 벌이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난해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독한 수수께끼 허블 텐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허블 텐션은 관측 방식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률이 다르게 구해지는 문제인데요. 우주의 팽창률을 구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허블 텐션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뱅 직후 뜨겁게 뭉쳐있던 우주가 고르게 팽창하면서 우주 전역에 온기를 퍼뜨리고 남긴 흔적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방법이지요. 초기 우주가 식어가던 당시 우주 전역엔 아주 미세하게 밀도가 더 높거나 낮으면서 생긴 랜덤한 밀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 미세한 밀도 차이로 인해서 지금 관측하게 되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분포를 보면 미세한 온도의 차이가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온도 요동 또는 밀도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미세한 요동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면 우주를 채우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율을 추산할 수 있고 나아가 우주의 팽창률을 구할 수 있지요. 다만 설명해서 할 수 있듯이 이 방법은 어떤 우주론 모델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추정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 직후 우주가 통째로 식으면서 남긴 그 열기의 흔적을 관측하는 방식이다 보니 우주 전체 팽창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은하들의 거리 그리고 각각의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후퇴 속도를 직접 비교해서 우주의 팽창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오래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관측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쓰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지요. 그리고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팽창률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굳게 믿어온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시차를 활용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시차는 삼각법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더 이상 시차는 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은하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차는 그닥 쓸모가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훨씬 먼 거리에 놓인 다른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머나먼 거리에 놓인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멀리서 보이는 천체의 실제 밝기를 따로 알아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밝기와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로 밝은 별인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날 은하천문학에서 거리 재기에서의 핵심은 거리를 굳이 모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당 천체의 실제 밝기를 따로 알아낼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제 밝기를 따로 구할 수 있어서 그 천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를 천문학에선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촛불 자체의 원래 밝기를 따로 알고 있으니 하늘에서 어둡게 보이는 촛불의 겉보기 밝기를 통해서 그 양초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죠. 가장 대표적인 표준 촛불은 천문학자 헨리에타 리빗이 연구했던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외성이 인접한 다른 별에서 물질을 빼앗아 먹거나 다른 백색외성과 충돌할 때 폭발하는 것이라 알려져 있는 원A형 초신성이 있죠. 리빗은 마젤란 은하 속에서 변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가 변화하는 그 주기가 정확하게 별의 실제 밝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를 활용하면 하늘에서 밝기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변광성의 변광 주기만 보고 그 실제 밝기를 따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거리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원A형 초신성의 경우에는 조금 과격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백색외성은 태양 질량의 1.4배라는 한계 질량을 돌파할 때 결국 불안정한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폭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토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그 별의 질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든 원A형 초신성이 동일한 질량의 한계를 돌파할 때 터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A형 초신성들이 가장 밝게 터지는 순간의 최고 밝기가 얼추 비슷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죠. 원A형 초신성은 이러한 일종의 기대를 바탕으로 아주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준 촛불로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주 배경 복사로 구한 우주의 팽창률과 세페이드 변광성, 원A형 초신성 이런 것들로 구한 우주의 팽창률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로 구한 결과는 63km/s/메가파섹 정도입니다. 반면 은하의 후퇴 현상으로 직접 구한 결과는 73km/s/메가파섹이죠. 흥미롭게도 은하들의 후퇴로 느끼는 우주의 팽창이 우주 전체 열기가 식어가는 과정으로 느끼고 있는 우주의 팽창보다 더 빠릅니다. 게다가 각각의 관측 방법이 더 정교해지고 각각의 오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두 방식의 간극은 더 선명하게 벌어지고 있죠. 똑같은 우주를 보고 있지만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팽창 속도를 보이고 있는 참 난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이러한 질문까지 남기고 있는데요. 애초에 두 방법은 정확하게 똑같은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난제를 허블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허블 텐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유추한 우주의 팽창에 어쩌면 약간 오해가 있던 게 아닐까 의심했죠. 이 방법은 결국 은하들의 움직임을 보고 우주의 팽창률을 봅니다. 인접한 은하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개별적인 움직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필이면 주변의 은하가 밀도가 휑한 텅 빈 보이드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주변의 은하들은 우주 전체의 평균적인 팽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관측에 따르면 우리 은하가 딱히 거대한 보이드에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드먼은 아주 객관적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 발짝 물러서서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가까운 우주부터 먼 우주의 스케일까지 다양한 거리를 측정할 때 한 가지 공통적인 대전제를 깔고 진행해 왔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우주에서 확인했던 우주의 특징이 고스란히 먼 우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란 전제죠. 예를 들어 리빗은 그닥 멀지 않은 수십만 광년 거리에 놓인 세페이드 변광성들 사이에서
일관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천문학자들은 이 리빗이 발견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훨씬 먼 수백만, 수천만 광년 거리에 놓인 은하들의 거리를 잴 때도 그 기준으로 활용했죠. 마찬가지로 원 A형 초신성이 항상 같은 밝기에서 가장 밝게 터지고 있을 것이란 특징도 사실은 비교적 가까운 우주에서만 확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러한 특징이 먼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걸 그대로 써서 우주의 거리를 재왔던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서 그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별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조금씩 더 거리가 먼 별까지의 거리를 재면서 거리 측정 방식의 눈금을 조율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삼각시차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알 수 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마침 세페이드 변광성들도 있죠. 그러면 그 별들만 가지고 앞서 리빗이 구했던 변광성들의 법칙을 더 엄밀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더 세심하게 조율된 리빗의 법칙을 가지고 삼각시차만으로는 거리를 알 수 없었던 더 먼 거리에 놓인 변광성의 거리까지 또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먼 거리의 우주까지의 거리를 재나가는 방식의 철학을 천문학에선 디스턴스 레더, 거리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순서대로 발판을 밟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아주 먼 거리의 우주까지 거리를 재겠다는 거죠. 하지만 프리드먼은 이 사다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하나하나 밟아왔던 사다리의 각 발판들은 정말 완벽했을까요? 결국 우린 중간에 발판 하나만 삐끗해도 결국 우린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이 프리드만의 연구팀의 논문은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프리드만의 문제 제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